외관 점검은 대충 끝이 났고요. 현재 시간 로컬 타임 BC주 타임 9시 20분입니다 밤. 오늘은 공차 운행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약 한 500km 정도 되네요. 맵을 잠깐 보실까요? 맵이 잘 보이려나? 여기가 요선이 그러니까 국경이고요. 요선이 국경입니다. 저는 바로 이 국경도시 여기에 있죠. 여기서 한 30분만 가면은 국경을 넘어가지고 시애틀을 거쳐가지고 야키마라는 도시를 살짝 거쳐가지고 프로사라는 곳으로 갈 겁니다. 요 도시에서 지금 상차 계획만 있고요. 아직 상차 오다 인포가 안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 돼야 나온답니다. 요 부근에서 실는 거는 확실하고 뭘 싣고 어디로 갈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단 국경을 넘어라 는 이야기만 듣고 출발을 하는 예정입니다. 일단 프로사라는 도시를 싣고 보니까 워싱턴주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494km가 나오네요. 약 한 500km 정도 되겠죠. 지금 조금 전에 차 외관 점검도 대충 마쳤고요. 인스펙션도 오늘은 뭐 그렇게 FM대로 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했습니다. 뭐 그동안에 운행 다 하다가 시야놓은 차인데 뭐 오일이 뭐 누유되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차원에서 일단 시그널 하고 그런 거는 점검을 다 해줬습니다. 현재 계기상으로도 뭐 차에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차 계기판이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요거는 배터리 전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북미의 모든 트럭들은 12V입니다 제 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작은 승용차용이 6개가 되어 있습니다. 6개가 서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 가지고 12V를 그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북미에 있는 트럭들은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이 되더라도 주변에 승용차 아무 차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부스터 케이블, 한국말로 하면은 점퍼 케이블이죠. 그것만 연결해갖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만 충전시키면 다 시동이 걸립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배터리 볼테이지는 한 14V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오일 압력입니다. 엔진 오일 압력. 북미는 전부 다 PSI를 씁니다. 유럽 차들은 일단은 바를 쓰죠. 북미는 PSI를 쓰고요. 요거는 워터, 냉각수 온도입니다. 요거는 엔진 RPM이고, 요거는 현재 연료 게이지고요. 요거는 속도 게이지고, 요거는 브레이크 APP 해놨죠. 브레이크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압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압력이 조금 있고 세게 밟으면 압력이 올라가죠. 이거는 브레이크 압력이고, 이게 주로 한국에 있는 차들, 유럽 차들한테는 요 게이지가 주로 없죠. 그리고 요거는 프라이머리 에어 탱크 프레셔하고 세컨더리 에어 탱크 프레셔입니다. 프라이머리 에어 탱크는 주로 차의 메이저에 해당되는 거, 브레이크, 하여튼 브레이크 계통은 전부 다 프라이머리 에어 탱크에서 다 잡고요. 나머지 세컨더리 에어 탱크에서는 일반적으로 차 캠 내부에서는 그런 압력이라든가 에어 서스펜션도 아마 세컨더리에서 아마 이렇게 공급을 할 겁니다. 아무튼 프라이머리는 제일 중요한 거 브레이크를 다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에어입니다. 요거는 데프라고요. 데프라 그러는데 간단하게 말해갖고는 DEF, 데프라 그러는데 원래로 치면은 디젤 이그저스트 플루드라는 겁니다. 디젤 이그저스트 플루드. 그러니까 디젤, 그러니까 배기에 들어가는 액체라고 말이죠. 배기가스 액체란 말인데, 요 차는 현재 유로4입니다. 유로4 기준이고,
유로 5네요. 유로 5 기준이고, 한국은 지금 유로 6인가 유로 7인가 그렇게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 북미 환경 기준이 유럽보다 항상 한 단계 낮습니다. 그 유럽도 환경 오염이 심하지 않습니까? 북미는 아직까지 그렇게 대기 오염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 갖고 유럽보다는 항상 한 레벨 낮은 단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환경 기준이 항상 유럽 환경 기준보다 한 단계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요거는 뭐 주로 엔진, 요거는 그러니까 외부 온도를 나타내는 게, 요거는 로컬 타임이고, 요거는 현재 기어, 그러니까 시프팅 상태, 트랜스미션 상태죠. 지금 현재 누트럴, 지금 중립에 해당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현재 요 차가 지금 총 뛰은 오도메타, 요 차의 총 운행거리, 제가 작년 10월 달에 나왔으니까 11, 12, 1, 아니다. 그 9월 달부터 받아가지고 10, 11, 12, 1, 4개월 만에 88,774km를 탔네요. 요거는 퓨얼 이코노미 커런트인데, 현재 지금 요 차는 10시간 이상 시동을 꺼놨다가 다시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동으로 이렇게 리셋이 돼버려요. 제가 요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서비스 가가지고, 요거 내가 리셋 안하면 리셋 안하게 좀 해주라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 바꾼다 하더라고요. 현재 지금 연료 소모량은 2.4L per hour, 그러니까 1시간당 이렇게 공회전을 시켰을 때 2.4L가 들어간다는 말이고요. 요 현재 지금 요 상태는 지금 100km를 달렸을 때 107.6L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연비 같으면은 뭐 전차 연비 아니고 큰 기차 연비보다 더 안 좋은 거죠, 이거는. 근데 요거는 이제 스타트 해갖고 달리면 달릴수록 요 숫자는 점점 이렇게 떨어집니다. 주로 공차 운행을 하면은 한 4.8L에서 한 5.2L 1km당, 리터당 5.2km에서 한 4.8km 그 정도 가고요. 주로 이제 짐을 가득 실었으면은 리터당 한 2.8km에서 많이 가벼운 것 같은 경우는 한 3.0까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서는 시한 속도가 많이 낮지 않습니까? 요즘 차들이 80km인가 90km인가 그렇게 묶여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 하이웨이에서도 그렇게 속도를 못 내는데, 북미 차들은 속도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고속도로 상에서, 예를 들어 요 하이웨이가 130km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트럭이든 승용차든 전부 다 이렇게 130km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제 차 같은 경우는 현재 105km에 지금 속도가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웨이를 일단 올리면은 무조건 100km 이상을 달리기 때문에 속도가 좀 한국 차들보다는 많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과속이죠. 그렇다 보니까 연비가 한국 차들보다는 안 좋은 게 당연하고요. 그게 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거는 차 ECU에서 올라오는 계기판이거든요. 요거는 오일 템퍼는 오일 온도고, 요거는 마일 퍼 갤론이라 하는 겁니다. 마일 퍼 갤론. 그러니까 1갤런당 몇 마일을 가냐, 그러니까 한국은 리터당 몇 킬로를 가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미국 애들은 그리는 마일을 쓰고, 어떤 액체나 양을 나타내는, 일단 부피나 양을 나타내는 거 전부 다 갤런을 씁니다. 영국식이죠. 그러니까 갤런이, 그러니까 1갤런당 몇 마일을 가느냐. 1갤런은 참고로 3.78L 정도 되고요. 1마일은 1.6k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8km를 1마일을 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육상에서는 1.6km를 1마일로 쓰고 있죠. 요거는 트랜스미션 온도, 그러니까 미션 오일 온도죠. 요거는 이제 부스터, 터보 게이지, 터보에, 그러니까 터보가 받는 부하 압력, 요거는 데프 스태츄, DPF라고 디젤 파티큘라 필터라 하는 게 이 차에는 일단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로 5 기준이죠. 디젤 파티큘라 필터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기 연통, 그 배기 연통 안이 보면은 일단 벌집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메인이 끼거나 그러려면 배기 가스가 잘 이렇게 배출이 안 되겠죠.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힘 상태, 아직까지 제 차는 신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이렇게 클린하다고 왼쪽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그러니까 토크, 엔진이 지금 현재 내고 있는 토크 양입니다. 토크가 주로
오르막을 차고 이럴 때는 거의 막 이렇게 100 가까이 오더라고요. 엔진 토크 상태고, 이쪽 게이지는 암페어입니다. 그 배터리에서 나오는 암페어. 요거는 배터리 전압이고요. 요거는 배터리 암페어. 요거는 리어 드라이브 엑셀이라고, 그러니까 이 차는 4륜구동이거든요. 그 뒷바퀴 뒷바퀴 축 2축 3축, 그러니까 트럭입니다. 트럭 2축 3축이 전부 싹 다 올라가는 하여튼 뭐 그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그냥 흔히 뭐 투대우로 차라 그러는데, 그 투대우 중에서 그러니까 뒤쪽 대우, 그러니까 그 뒤쪽 대우의 온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 온도는 전부 다 화씨입니다. 화씨. 요거는 서스펜션 로드라 해가지고, 요즘 차들은 전부 다 디지털로 다 읽게끔 해놨는데, 요 차는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계기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 요즘 차들은 전부 다 에어 스프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에어 스프링에서 일단 그 받는 압력, 주로 화물을 실으면 여기 이제 압이 올라가니까 좀 올라가죠. 제 차 같은 경우는 60에서 65 psi 실으면은 딱 정량입니다. 요거는 프론트 드라이브 엑셀이라고, 그 뒷대우 중에서도, 뒤에 대우 두 개 중에서도 앞쪽에 위치해 있는 그 대우입니다. 앞쪽에 위치해 있는 그 대우 온도, 요것도 하시입니다. 요거는 브레이크 트레일러, 요거는 그러니까 트레일러 브레이크입니다. 요거는 트럭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트럭 쪽에 먹는 압력, 그러니까 트럭 브레이크에 받는 압력이고, 요거는 트레일러 브레이크 압력입니다. 요것도 지금은 트레일러 브레이크를 지금 풀어놓은 상태고, 지금 트럭 브레이크만 지금 채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압력이 지금 일단 같이 올라가죠. 그렇지만 요게 그러니까 전자 브레이크인데 트레일러 브레이크거든요. 요걸 싹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렇게 트레일러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트럭 쪽 브레이크는 압력이 지금 변함이 없죠. 요걸 갖다 살짝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압력이 쭉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거는 퓨얼 필터, 연료 필터가 교체 주기가 되면은 요게 한 10이나 15 정도로 올라갑니다. 연료 필터의 막힘 상태를 나타내주는 아무튼 그런 필터입니다. 그런 게이지입니다. 그 북미 차들이 쓸데없이 게이지가 참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더 선호를 합니다. 유럽 차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컨비네이션으로 다 해놨지 않습니까? 어떤 스위치 하나를 해가지고 계기판 안에다가 스위치 한 개가 수십 가지의 기능을 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가 고장나면은 그 뭉치를 통째로 다 갈아줘야 되는 아무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북미 트럭들은 일일이 하나하나씩 게이지를 다 이렇게 뽑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장난 그 부분만 탁 이렇게 교체만 해주면 되게끔, 그러니까 정비가 조금 수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차 계기판에 대한 설명은 대충 끝난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그 나머지 이런 스위치들은, 이거는 그냥 스페어 스위치고요. 요거는 엔진 팬, 그러니까 강제로 팬을 돌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요걸 올리니까 지금 이렇게 팬이 돌고 있죠. 요거는 그러니까 강제로 팬을 돌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즘 차들은 뭐 북미 차들 아니라 뭐 유럽 차들이라도, 일단 국산차라도 전부 다 저 팬 클러치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열을 받게 되면은 팬 클러치에다가 에어 압을 탁 넣어줘 가지고 엔진 팬을 갖다 이렇게 그렇게 돌리면서 엔진을 냉각시키는 시스템인데, 강제로 이제 그걸 일단 엔진 팬을 갖다 냉각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스위치고요. 요거는 엔진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요걸 탁 올리면은 계기판에서 저 부분에 하얗게 일단 속도에다 이렇게 화살표 꽂혀 가지고 할 때 저렇게 탁 이렇게 뜨죠. 지금은 차를 안 달리니까 지금도 RPM을 올릴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차가 안 달리고 있으니까 속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갖다 일단 꺼버리면 RPM이 자동으로 쭉 떨어지면, 차가 달릴 때는 여기 요 표시가 녹색으로 딱 이렇게 변합니다. 녹색으로 변하고, 제가 세팅한 그 속도가 아래쪽에 이렇게 숫자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트랙션 컨트롤이고요.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트랙션이라 그러면은 차 바퀴하고 노면하고 그 사이에 받는 마찰력 있죠. 그 마찰력을 갖다 트랙션이라 그러거든요. 그 트랙션 컨트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그러니까 저 새우,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저 디퍼런셜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한쪽 바퀴가 예를 들어 갖고
공회전을 하면은 그 반대쪽 바퀴도 안 돌아버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럴 때는 흡로에서 빠졌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그럴 때 강제로 한쪽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공회전 하는 그쪽 바퀴 쪽에는 힘을 빼버리고 공회전을 안하고 땅에 붙어있는 그쪽 바퀴를 강제로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흡로를 어떤 탈출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요거는 힐 스타트라 해가지고 어떤 오르막에서 차가 정차를 했을 때 차가 스타트를 하면 이렇게 차가 뒤로 잠깐 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밀릴 때 요걸 갖다 스위치를 넣어주면 되는데 요 차는 그 자동입니다. 자동이기 때문에 요 스위치를 오프 해놨지 않습니까? 저 스위치를 탁 눌려버리면은 계기판에서 이렇게 불이 깜빡입니다. 이게 불이 깜빡일 때는 힐 스타트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탁 해주면 저게 이제 탁 이렇게 끄시죠. 그러니까 힐 스타트를 안 쓸 때 요 오프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팍드 리젠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제네레이션 유로 5 차들 유로 4부터 여기에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유럽 차들도 요 스위치가 다 있지 싶습니다. 여기 팍드 리젠이라고 리제네레이션이라고 요소수가 엔진 RPM이 낮은 상태로 보니까 공회전을 한 6시간이라서 한 7시간 이렇게 시키다 보면 안에 요소수가 타지를 않고 요소수가 계속 이렇게 정체가 되어갖고 막힙니다. 막혀가지고 그 배기가스를 제대로 이렇게 순환을 못 시켜주게 되거든요. 요소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세포 말입니다. 요걸 한국말로는 요소수라 그러는데 세포 자체가 그 배기가스 연소통에다가 이렇게 분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배기가스를 좀 이렇게 순환시켜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대기에다가 아무튼 그 뭐 배출을 하는 시스템인데 차가 RPM이 1200 이하에서 낮은 상태에서 공회전을 오래 하고 있으면은 리제네레이션이 안 됩니다. 리제네레이션이라 하는 거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배기계통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요소수가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세워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시키는 걸 리제네레이션이랍니다. 요런 트럭들에는 주로 그 두 가지의 리제네레이션이 있는데 하나는 차가 달릴 때는 그러니까 요소수가 지가 적절하게 이렇게 분사를 해가지고 메인이 좀 많이 넣으면은 메인이 없는 상태로 정화시켜 갖고 내보내고 하는데 그럴 때도 조금씩 완전 연소가 안 되고 요소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힌다는 말은 그런데 하여튼 그 일단 뭐 분사는 됐는데 완전히 이렇게 연소가 안 되고 조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점점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뭐 제 기능이 못 하겠죠. 그럴 때 차가 달릴 때는 자동으로 지가 리제네레이션을 합니다. 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차가 움직일 때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근데 차를 6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공회전을 시키면은 출발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스톱 사인이 딱 이렇게 뜨면서 반드시 차를 세워가지고 팍드 리젠 리콰이어드 해갖고 나옵니다. 뭐 그때는 차를 안전한 곳에 딱 이렇게 주차를 하고 크루즈 컨트롤을 반드시 끄고요. 트랙타에 요 파킹 브레이크는 딱 반드시 걸어놓고 요걸 아래쪽으로 싹 이렇게 눌리면은 팍드 리젠이 실시가 됩니다. 지금은 리젠이 요구가 안 되니까 지금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요. 만약에 팍드 리젠 그 스위치가 딱 뜨면은 파킹 브레이크 땡기고 크루즈 컨트롤 풀고 그래가지고 요 스위치를 갖다 아래로 누르고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잡고 있으면 엔진 RPM이 지간 1200까지 쫙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만약에 안에 요소수가 많이 쌓여가 있으면 한 30분 40분 동안 계속 이렇게 태울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트립 때 그 날씨 되게 추울 때 그때는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팍드 리젠을 하더라고요. 그 팍드 리젠이라 하는 게 차를 갖다 주차를 해가지고 리제네레이션을 한 다음에 출발하라는 아무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차는 그러니까 뭐 자동 제네레이션이 있고 자동 제네레이션은 차가 달릴 때는 지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쓸 게 없는 거고 팍드 리젠은 반드시 차를 세워가지고 그 중간에 쌓여있는 요소수를 완전히 다 태우고 그래야 출발이 되는 아무튼 그럴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환경 규제 때문에 요런 장치가 다 이렇게 생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차 뒤쪽 그러니까 요 트럭에 2축 3축에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다 아닙니까? 에어백이라 그러는데 그 에어백의 압을 갖다가 요렇게 하면은 에어백의 압이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빠지는 상태입니다. 요리 하면은 이렇게 뭐 다시 지가 알아서 요거는 이렇게 자동 센서입니다. 레벨링 밸브라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은 그 딱 이렇게 뭐 밸브가 있거든요. 짐이 무거우면은 공기를 많이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팽팽 이렇게 뭐 그 에어백에다 공기 주입을 가득 채워가지고 무거워도 잘 이렇게 버틸 수 있게끔 해놓고, 짐이 가벼우면은 지가 알아서 에어를 갖다 서서 이렇게 뭐 에어를 이렇게 빼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로치라 그러죠. 로치.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영어로는 뭐야 디퍼런셜 록이라 그럽니다. 디퍼런셜 록인데 제 생각인데 일본 발음인 것 같아요. 로치도 일본 애들이 락이라 하는 그 발음이 안 돼가지고 아마 로치인 것 같은데 그렇고, 요거는 PTO입니다. 요거는 파워 테이크 오프. 이 차는 그러니까 PTO에 어떤 연결되어 있는 외부 장치는 없습니다. 외부 장치는 없는데 PTO 스위치는 있습니다. PTO를 올리니까 지금 RPM이 올라가죠. 요거는 핍스 휠 슬라이딩 장치입니다. 요 차들은 북미 차들은 그러니까 망짝이라 그러죠. 저 핍스 휠 망짝 자체가 앞뒤로 한 1m 정도 되려나 1m 정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판 트레일러 할 때는 자주 썼는데 이런 뭐 제 차 같은 냉동이나 뭐 드라이브인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 앞짐이 실렸을 때는 약간 그걸 갖다가 망짝을 저 뒤쪽으로 보내고, 뒷짐이 실렸으면 망짝을 최대한 앞으로 보내고 아무튼 그러는데, 이미 그 한국말로 하면 몽짜짐이라 그러죠. 하물이 부피는 작은데 무게는 상당히 나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탁 실었으면 무게가 골고루 분산이 안 되고 한쪽 축에다가 무게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가해질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럴 때 쓰는 건데, 요 차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주로 차들이 2축하고 3축 그 사이에 2축 3축 그 사이에서 2축 쪽으로 조금 더 가깝게 2축 쪽에다가 한 이빨 한두 개 정도 더 하여튼 아무튼 뭐 거기다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 다닙니다. 한국에 없는 스위치가 요게 없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한국 차들은 망짝은 전부 다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이 딱 시켜놨지 않습니까? 근데 북미 차들은 그 망짝 고정인데 그 보면 양쪽 그 프레임 위에 보면은 이빨들이 양쪽에 똑같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품만 쇠로 가지고 핀이 탁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자체가 에어로 핀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요걸 갖다 탁 올려버리면은 에어가 빠지면서 핀 자체가 싹 이렇게 풀립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어느 정도 차를 앞뒤로 움직인 다음에 다시 내리면은 핀이 이제 다시 또 안으로 이렇게 탁 채워져 그래갖고 로킹을 하는, 아무튼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대충 그 정도면 뭐 대충 다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자, 대충 그렇게 하고 집시는 이제 드디어 새로운 트립을 향해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